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장용진 TV의 기자의 품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의혹의 본질 그리고 이낙연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윤석열 후보님 벼락치기라도 좀 하고 나오세요 라는 부록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려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한편으로 보니까 이거는, 웃겨도 너무 웃겨서 이거를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제가 돕고 싶은 생각이 손톱 끝만치도 없는데, 이 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구야, 이 얘기 좀 벼락치기라도 좀 해라. 옆에서 보기엔 너무 좀 웃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됐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벼락치기라도 좀 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이유, 일단 여러분 아마 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전혀 안 됐다라는 상황을 좀 많이 보셨죠, 여러분? 청약통장 혹시 들어보셨느냐, 가입을 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가입한 적이 없다. 되게 황당해가지고 집이 없으니까 청약통장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왜 집이 없어요? 집이 있지. 아크로비스타는 집 아닙니까? 그거 집 아니고 뭐예요, 그거? 궁전인가? 네. 의료 민영화 반대님, 오늘 진행하시며 열나서 오버 발언만 안 하시길 빕니다. 라고. 진짜, 품격 있게 하겠습니다. 비단향 꽃무님, 감사합니다. 민족청계님, 독재 때는 정권이 언론 탄압, 최고로 민주화된 요즘은 언론이 정권 탄압. 언론이 정권 탄압이라기보다 기득권 세력이 민주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죠. 이 언론이라는 게 사실은 기득권, 지금 현재는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이 이 민주 시민들, 그러니까 민주 시민들, 그리고 이제 좀 더 열심히 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개혁 시민들, 촛불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둥 되찡, 사랑의 둥 되찡, 이 말, 이제 제대로 읽어지네요. 사랑해도 되찡, 이 말이었구나. 사랑의 둥 되찡, 이 말이 뭔가 했더니, 사랑의 둥 되찡, 이 말이군요. 약간 혀를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내면 되는 거군요. 사랑해도 돼, 찡! 네. 일단 하던 얘기, 윤석열 얘기를 좀 마저 할게요. 집이 없으니까 드는 게 청약통장이죠. 그런데,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안 해봤다. 그 말을 하니까 되게 황당했어요. 일단, 이게 뭐 저자는 얘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집이 없기는 왜 없어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집이, 원래 청약통장은요, 부부가 같이, 세대주나, 그잖아요, 이렇게. 세대주가 같이 있으면 청약통장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걸, 되게 황당해가지고, 어쨌거나 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기 집이 아닌가? 전세인가요, 그거? 뇌물인가 보다. 뇌물이라서 이게 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대단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되게 당황했어요. 이게 뭔 말이지? 집이 없다니. 아크로비스타는 뭐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동시에, 집이 없어, 진짜? 있잖아. 이건 뭐야? 라는 그 생각. 진짜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를 좀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지, 이거는, 이 대선 토론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네. 이거는,
개그 콘서트도 이래서 개그 콘서트가 망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래서 이제 오늘 브록은 이걸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는 이 전술핵 얘기 제가 몇 번 했는데, 이 전술핵도 야, 정말 이 사람 공부라고는 안 돼 있고 그냥 마구 내뱉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대장동의 의혹, 대장동 의혹의 본질이 뭔지 이 얘기를 좀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엉뚱한 얘기로 자꾸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의혹이 자꾸 그 깊이 파고드는데, 대장동 의혹, 이 의혹은요, 제가 볼 땐 깊이 파고들 얘기가 아니에요. 깊이 파고들 얘기는 아니고, 오히려 보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자꾸 깊이 파고들어서 디테일을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 파고들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사실 뭐 원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얘기 안 했던 얘기, 이낙연계와 관련해서 이낙연 그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제가 사실 현장에서 목격했던 상황들, 제가 알고도 꾹 참고 말 안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내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낙연 후보 쪽에서 저를 뭐 일베 기자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상황이면, 뭐 저를 이렇게 원팀이나 뭐 이렇게 하나로 뭐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뭐 기자로서 존중해 줄 의사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자로서 존중해 줄 의사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조중동 기자한테도 뭐 일베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저보고 일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 보니까, 그것도 그 이낙연 후보의 그 특보단 도의원이, 경기 도의원이 그렇게 하셨던데, 제가 뭐 그런 대우를 받고 제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그대로 그냥 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이낙연계, 그 이낙연 후보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 제가 오늘 그냥 뭐 한번 제대로 한번 까드리려고요. 예.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일베 기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저도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예, 일단 화천대유인가 요 얘기를 좀 할게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화천대유가 있고 천화동인,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그 투자한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에 천화동인이잖아요. 그래서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 화천대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김만배라는 머니투데이 부국장 1인 회사입니다. 그 사람이 100% 투자한 회사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천화동인은 1호부터 3호까지는 김만배와 그 가족이고, 3호부터 6호까지는 대장동 전 사업권자.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원래는 이게 민영 개발 사업이었다가 이 비리 사건 때문에 공영 개발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공영 개발로 전환한 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그때 이 개발권을 빼앗기게 된 전 사업권자가 이 남모 변호사라든지 종모 변호사, 정모 회계사 이런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이 3호부터 6호까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만배와 전 사업권자, 대장동 전 사업권자가 실제로 이 천화동인과 화천대유를 나눠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7호는 머니투데이의 배모 기자, 제가 알기로 이름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름을 좀 하여튼 머니투데이 현재 법조팀장이에요. 김만배 후배.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YTN에 있던 기자로 알고 있는데, YTN에 있다가 머니투데이로 옮겨갔어요. 옮겨가는 과정에서 김만배가 살짝 끌어당겼어요. 내가 어떻게 온 줄 알아? 이 양반이 2017년에 YTN에 있다가 머니투데이로 옮겼는데, YTN에 있을 때 별로 그렇게 내부 평판이 안 좋았던 걸로 알아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YTN에 있다가 머니투데이로 옮겼는데, 하여튼 그때 이 김만배 부국장이 상당한 그 힘을 발휘를 해서 이렇게 옮겼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은 7호도 머니투데이 배모 부장인데 이 사람 역시도 김만배의 사람이다. 뭐 아마 김만배가 내 말 잘 들었으니까 이거 너 해라. 뭐 요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간에 이 화천대유도 그렇고 천하동인도 그렇고 이건 결국엔 뭐다? 예. 김만배하고 그 김만배 이전의 대장동 사업권자 이 사람들이 그냥 돈 번 얘기예요. 예. 말 그대로 그냥 돈 번 얘기예요. 예.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아무리 봐도 사실 이게 좀 보면은 부적절하긴 해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사실 내용상 보면은 도덕적이거나 뭐 기자가 사실 그래도 되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하게 되면은 안 되죠. 기자가 그 취재는 안 하고 취재를 빙자해서 만난 사람들을 자기 사업에 끌어 넣어 가지고 그걸 자신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뒷배경으로 쓴다. 이거는 사실 아주 나쁜 짓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양아치 짓이지. 예, 양아치 짓이죠. 예. 그런 양아치 짓을 한 거예요.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느냐? 현재로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흔적은 없어요. 나쁘다,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될 거 없어.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거 희한하죠. 예. 만배? 글쎄, 만배 받겠지. 자, 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화천대유의 화려한 고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누굽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온 사람은 이경재. 최순실 변호인이죠. 박근혜 변호도 좀 잠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김수남 검찰총장이죠.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강찬우, 검사장 했죠. 그 다음에 원유철, 우와. 아주 화려합니다. 이 정도, 이런 사람들 고문단으로 세팅하기도 엄청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정말, 저도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문단을 세팅하는 거, 이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김만배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검찰총장, 대법관, 국회의원, 이런 세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고문단으로? 이 중에 한 사람만 갖다 놓고도, 이 중 한 사람만 갖다 놓고도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보면은 만배가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 정도면은, 몰라. 이 사람들을 갖다 박아놨으면. 몰라요. 왜? 범죄로 의심을 할 만한 구멍을 미리 다 막아놨을 거예요. 의심이 될 만한 구멍을 미리 다 막아놨어. 몰라. 모를 거예요. 지금까지 모른다? 모릅니다. 유동규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 이재명 도지사하고 연결고리는 사실 찾는다는 게 웃겨요. 어떤 데는 사람은 보니까 세팅을 유동균과 이 사람이 했다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이익 분배를 그 사람이 세팅했다고요? 누가 그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거는
이익 분배를 세팅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은행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큰 이익 분배 세팅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했어요. 요거 5,500억 원 우리가 성남시에 직접 가져와라. 라고 딱 세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천대유 안에서 이익 분배는 누가 세팅한 거다? 그건 김만배가 한 거예요. 거기 유동규가 왜 들어가? 못 들어가요, 거기는. 들어갈 구멍이 없어. 거기에 유동규가 들어가려면은, 거기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에 돈을 투자를 한 흔적이 들어가야 되죠. 없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어제 그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당의 김윤, 대변인인가?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뉴스 공장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2중, 3중으로 이렇게 또 그 뉴스에서 또 이게 그걸 또 살을 붙여가지고 신문에서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근거가 없이 그냥 추측도 아니고 소설 쓴 거야. 적어도 기자가 기사를 쓰려면은 근거를 가지고 써야지, 추측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 어떡하노? 백도 안 돼요. 만배 얼굴 마담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만배가 얼굴 마담이라는 얘기는 만배를 잘 몰라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만배가 어느 정도 돈이 있는지 아세요? 예. 저 기자 하나가 이 만배가 어떤 기자인 줄 아세요? 김정환님, 만배가 어떤 기자인지 아세요? 예. 만배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웃기는 소리를 하시는데, 예. 여러분, 이 만배가 법조 기자단의, 실질적인 법조 기자단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사람이에요. 실세예요, 실세. 김만배가 넣어주라 그러면은 법조 기자단에 포함이 되고요. 저 사람 빼라 그러면 쟤들 넣어주지 마라 그러면은 기자단에 안 들어가요. 파이낸셜 뉴스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만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김정환님. 그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모르면, 쥐뿔도 모르면은 함부로 더 덤비시는 거 아닙니다. 예? 만배? 그 사람, 그래요. 이 사람이 만배 형이 돈이 워낙에 많아요. 동탄 신도시 있죠? 동탄 신도시에도 이 사람이 시행사를 했어요. 예. 시행사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돈 원래 많아요. 아파트나 이런 택지 개발 사업 원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 기자지 실제로는 건설업자예요.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기사 쓴 거 있는가? 기사 쓴 거 하나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기사 써요. 그런데 기자단에서는 실세예요. 그러니까 기자단도 보면은 법원 기자단, 검찰 기자단, 대검 기자단, 대법원 기자단이 있어요. 대법원 기자단이 모든 기자단의 최종 결정권을 가져요. 그래서 법원 기자단의 결정이 나도 최종 결정은 대법원의 기자단에서 결정을 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끼리 상고심이라 그래요. 상고심. 네? 대법원 기자단에서 통과가 돼야지 법원 기자단에서 결정한 사안도 대법원 기자단에서 통과가 돼야지 확정이 돼요. 네? 한마디로 뭐다? 예. 대법원 기자단이 지들이 대법원이야. 대법원처럼. 예. 그게 바로 뭐란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조 기자단들 중에서도 법조 기자들이 대법원 기자단을 상고심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법원하고 검찰 기자단에서
그 투표를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대법원 기자단에서 또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 안 되는 그 뭐야 출입이 안 된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란다? 파기환송심에서 깨졌다고, 파기환송당했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파기환송시켰다? 예, 만배가, 김만배 선배가 그걸 파기환송시킨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이 사람. 유명해요, 이 사람. 그래서 법조기자단 출입을 하려면은 만병한테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저희들 저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것만인 줄 아세요? 그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기자들하고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밥을 먹거나 아니면 등산을 가요. 그런데 만배영은 1년에 한 2번 가요. 인증됨? 내가 진짜 웃기네 이런 사람 뭐야. 법조계가 그거에 흔들린다고? 법조계가 그거에 흔들린다. 돈에 움직인다고? 그래 움직이더라. 아이고 웃기고 있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쟤 누구냐 저. 참 인증됨이 아니라 내가 봤다. 내가 진짜 성질 많이 죽었다. 옛날 같으면 정말 바로 욕이 나왔을 텐데. 하여튼 요런 세팅을 하는데 이 김만배라는 사람은 이 권순일 같은 사람하고도 그러니까 그 골프를 쳐봤다. 기자들하고 골프 쳤는데 기자가 돈 내는 경우를 내 처음 봤다. 오, 누가 돈을 내든가요? 그랬더니 김만배라고? 자네 잘 아나? 만배형 돈 많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대법관들이. 모 대법관은 저한테 그런 적 있어요. 자기는 되게 감동을 받았대요. 기자랑 골프를 쳤는데 기자가 돈을 내더래. 그래서 기자가 골프비를 내더라. 엄청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그래서 어느 기자가 골프비를 내던가요? 대단한 기자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골프를 치지도 못하는데 누가 그래 골프비를 다 내고 그러던가요? 그랬더니 김만배라고. 골프를 비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골프를 초청을 해요, 이 사람이. 오죽하. 그래서 민원 사항이 있다. 민원 사항이 있는데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법조 기자들 중에서도 뭐다? 만배형 찾아가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법조 기자들, 출입 기자들 중에서도 민원이 있는데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만배형을 찾아가라. 그 유명한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려한 고문단이 쫙 세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이 세팅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란 게 있어요. 2014년 이때 신영수 의원 형제 등이 수사를 받았던 사건인데요. 대한주택공사, 현재 LH죠. 간부 등이 구속이 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도 구속이 됩니다. 남욱 변호사 등이 기소가 되는데 총 9명이 그때 기소가 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당시 있었어요. 2014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당시 대장동 개발이 민영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기자가 얼마나 벌었기에 골프 초대를 하노? 만배를 벌었답니다. 만배. 천배 만배를 벌었답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수원 쪽에 그냥 땅을 물려받은 그냥 지역 유지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역 유지였는데 수원 쪽에 이제 아무리 개발이 진행되면서 땅
그 아마 땅을 좀 수용이 됐던 거예요. 땅이 일부 땅이 수용이 되니까 그 땅이 수용이 되니까 그 보상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상금을 받아서 자기는 좋다고 생각했대. 그 땅을 근데 보니까 그 땅 수용된 땅에다가 이제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무슨 공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공사를 해서 떼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근데 떼돈 번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볼 때는 술 깡패고 자기 동네 후배들이라 이거야. 보니까 진짜 빌빌거리던 놈인데 아니 걔들이 뭐 시행사니 뭐 이런 거 하면서 떼돈 벌고 있더래. 아니 저거 내 땅이었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돈 아무것도 못 벌었는데 어이씨 이럴 바에는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번부터는 자기가 직접 시행사를 차려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면 자기 직접 시행사를 차려가지고 자기가 직접 했대요. 그랬더니 어찌됐다? 예. 돈을 벌었더라는 거야. 오!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직접 돈을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수원역 뒤쪽에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자기가 개발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그러니까 자기는 땅이 있는 거고, 땅이 있는데 단순히 이게 땅을 그냥 수용만 당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직접 내가 개발하니까 돈이 되는데, 예. 진짜 만배가 되더라, 이거야. 어? 그냥 이걸 수용해서 팔면은, 수용된 땅을 팔면은, 몇 배? 뭐 한 두세 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내가 직접, 내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저기 이렇게 그 시행사를 해가지고 내가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팔고 일부는 내가 직접 그 아파트를 지어서 또 분양을 하고 하니까 이건 떼돈을 벌더라. 만배를 벌더라.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기자를 하면서 법조 기자를 하면서 자기 사업을 이제 그 배경이 돼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야. 대법원, 대법관, 뭐, 검사장,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제가 일로 돌아와서 2014년 대장동 비리로 돌아가겠습니다. 2014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신영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루가 됐고, 총 9명이 기소가 됐어요. 남욱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남욱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한번 볼게요. 아까 남욱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예, 여기. 대장동 전 사업권자 남모 변호사.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예, 천화동인 3호에서 6호. 3호 아니라 4호구나, 4호. 4호에서 6호. 이 4호가 남모 변호사예요. 남모 변호사. 남욱 변호사. 이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전 사업권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남욱 변호사 등 구속 기소. 2014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들어간 이 남욱 이 4호에 4호. 네. 이 사람인 겁니다. 아까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은 4호가 이거 김만배랑 연결된다고. 아마 김만배랑 연결되든가 말든가. 근데 이게 이재명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어떻게든. 김만배랑 연결이 되든가 말든가. 그렇지만, 100번 틀어봐라, 이게. 뭘로, 이재명하고 연결되는가. 하여튼 간에, 요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대장동 비리 사건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구속이 된 이 남욱 변호사가,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이 수사를 받습니다, 당시에.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는데, 당시 수원지검장이 강찬우예요. 당시 검찰총장이 김수남이고요. 자, 어떻게? 자, 봅시다. 아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당시 수원지검장 누구? 강찬우. 요 있네. 보이시죠? 검찰총장 김수남. 와, 화천대유다. 그죠? 우와, 특이하네. 그죠? 자, 와. 그 다음에 1심에서 이 사람이 유죄를 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 석방이 되는데 이 당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누구? 최재형이더라. 네. 이 사건의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사건의 시작은 또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이게 당시에 이렇게 횡령 이런 걸 막 뒤지다가
하다가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는 누가 했다? 윤석열이 했던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사건은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 게 아닌데 이 사건 다 뭡니까? 예. 보니까 이거는 다 결국에 만배영하고 법조계하고 국민의힘, 특히 보니까 여기 봐요. 줄줄줄줄 보니까 다 누구예요? 다 보니까 친박계네? 이 사람 같은 경우 박근혜 최순실 변호인, 이 박근혜 때 검찰총장,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 박근혜 때 수원지검장, 박근혜 때 국회의원하고 다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친박, 골수 친박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 박근혜 때 민정수석. 그리고 이 사람 아들이 화천대 1호 회사원, 1호 사원. 윤석열은 관련 없을까요? 글쎄 저는 이렇게 관련이 있나 없나 아직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잘 갖춰놓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잘 갖춰놨지? 예. 이거는 법조 출입 기자와 전직 고위 판검사들의 그 비틀어진 유착인 겁니다. 이걸 정치권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러면 친박 계열의 비리죠. 예. 이게 이재명하고 연결시킨다? 말도 아닌 거죠. 이거를 사실은 문제를 삼는다면 법조 기자의 비리예요. 법조 기자 비리. 지금 이게 그래서 법조 기자들하고 전직 고위 판검사, 이게 뭡니까? 전관 비리예요. 전관 비리. 전관 비리 동시에 법조 출입 기자의 비리, 그다음에 토건족들의 비리인 거예요. 이거를 왜 지금 자꾸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넘어와요. 아까 그 이상한 그 사람은 김정환인가 이 사람들 자꾸 이거를 계속 이재명 시장 쪽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지사 쪽 연결시키잖아요.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 얘기는 그냥 만배가 돈 버는 얘기예요. 김만배가 남욱, 대장동 원래 사업권을 가졌던 토건족이죠. 토건족 변호사하고 토건족 기자가 그 전관 예우를 받는 고위 판검사들하고 유착해가지고 돈 번 얘기예요. 한마디로 토착비리예요. 토착비리. 법조계와 언론계, 그 다음에 건설업계의 토착비리예요. 이거 정치권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근데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만약에 정치권하고 관련이 있다면 친박계나 국민의힘 이쪽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 쪽 비리야. 근데 이거를 자꾸 왜 문제를 삼으며, 특히 이걸 왜 민주당 경선에서 문제를 삼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건 니들은 비리 집단이야 라고 문제를 삼아야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이낙연 후보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써먹을 사안이 아니에요, 이 사안은.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 사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 사건은 법조 출입 기자와 전관 예우를 받는 고위 판검사들의 유착이에요. 그 다음에 토건족들의 유착 사건이야. 비리예요. 이거는 국민의힘하고 이 기득권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니들이 비리 원조들이다라고 비난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나올 사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낙연 후보는 계속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거 써먹고 있죠?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 이거를 이낙연 후보가 그걸 모르느냐? 제가 볼 때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알고 있음에도 써먹기 좋으니까 써먹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 후보 쪽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이게
할 말이 없어지고 또 논리가 딸리면은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당내 경선이라든지 당내에서 이렇게 논쟁을 벌일 때는 그렇게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당내 경선이고 뭐 당외 경선이고 간에 이 사람들은 안 되면 억지를 부려요. 이게 특징이더라고. 막판에는 어거지를 써. 논리가 없으면은 생 억지를 부리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뭐, 예. 저 같은 사람 보고도 일배 어쩌고, 일배 기자라는 등 뭐, 내 진짜, 대한민국의 장용진을 보고 일배라고 말할 사람은 정말 이낙연 지지자들밖에 없을 겁니다. 나 장용진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들어봤는데, 장용진을 보고 좌빨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들어봤는데, 장용진을 보고 일배라고 하는 사람은 내 처음 봤습니다. 그 이낙연 캠프 쪽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해월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또 한 분이 계셨는데, 레드싱글님 감사드립니다. 이낙연이 문통에게 추미애 주고 경질을 하라고 했다는 말 듣고 분통이 터지네요. 제발 깨어있는 민주당원이 추미애 후보 2위 만들어보는 멋진 광경 보고 싶네요. 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그러면 제가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계 그 이중적인 실체. 자,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이 얘기로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KJ님, 반가운 길벗에 가입을 해주셨네요.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키다리 비우맘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낙연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켠 이유이기도 하지요. 오늘 방송을 한 진짜 본격적인 이유. 사실 이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지금 다른 얘기 하다가 보니까 지금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냈네요. 자, 이낙연 며칠 전 추미애 후보의 폭로가 있었죠. 데니스 방님 함께 가는 동지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새로 회원에 가입해 주신 분들이 지금 오늘 3분이 계신데요. 회원에 가입을 해주시면은 제가 시민 발제권이라는 걸 드립니다. 시민 발제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취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저한테 취재를 해달라고 하고 싶은 그런 건이 있으면은, 이메일이든지 다른 어떤 방법이라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취재를 하겠습니다. 직접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이 기자의 품격 시간을 제가 함께 하지 못했었죠. 제가 익산을 갔었습니다. 익산에서 이 추미애 후보의 경선, 추미애 후보의 지지 모임에 제가 참석했었죠. JJJ님, 그리고 박은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남수님, 회원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JJJ님, 다음 정권은 무조건 이재명 정권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추미애 후보의 그 전북 지역 이 선거 그 지지자 모임에 갔다 왔고요. 거기서 사회를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추미애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윤석열에 대한 그 징계 절차를 들어가고 윤석열에 대한 이
윤석열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사람이 이낙연이었다. 그때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면서 해임 건의를 했다. 이낙연 당시 당대표가 추미애를 해임을 해라 라고 했다. 그 다음에 자기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을 해야 한다. 조국을 계속 법무부 장관에 놓아둘 수가 없다 라고 해임 건의한 것 역시도 이낙연이었다 라고 추미애 후보가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날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되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죠. 이낙연 대표가? 예,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데, 사실 깜짝 놀란 표정은 연기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낙연 대표가 그랬다는 것을, 이거는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그랬다는 거에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에 놀랐어요.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다들 쉬쉬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낙연이라는 사람하고는 척을 지는 거고,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제부터 막 몰려와가지고 추미애를 진짜 막 짓밟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후보가 이 얘기를 탁 하시는 거야. 그 뭐야? 나는 속으로 털컥한 거야. 저 얘기를 하신다고?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 얘기를 몰라서 제가 놀란 게 아니고, 아니, 저 얘기를 해도 돼? 저 양반이 지금 저 얘기를 하시는 거요? 라고 해서 제가 놀란 표정을 지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낙연이 조국을 잘라라. 이 정권에 너무 부담이 된다. 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추미애 잘라야 된다. 했던 것도 이낙연이었다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촛불 시민들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인해 장막을 치고 이간질을 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계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 이낙연계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주변의 참모진들을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그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자꾸 모함을 해서 내밀어내고 자기 사람들로 교체를 하면서 이낙연의 이야기만 대통령한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낙연 얘기가 아닌 얘기는 신빙성이 없는 걸로 자꾸 치부하게끔 소수의 견해인 것처럼 밀리게 하는, 그렇게 몰고 가는, 그렇게 하여튼 만들어 나가고 있더라고, 이낙연 쪽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낙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닌 거고요.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 청와대 쪽에서의 언로 자체를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을 자꾸 꺾어. 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한참 윤석열을 이게 징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고 한참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검찰 개혁이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을 받고 있을 때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님, 국민들이 이 개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개혁이라는 얘기를 3년 내내 4년째 듣다 보니까
국민들이 개혁이란 말만 들어도 이제 힘들어합니다. 극성 지지자들은 개혁이라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자고 합니다만 그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민생을 먼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시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럴싸하죠. 국민들이 개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그래? 그러면은 장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법무부 장관님 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전달이 안 돼. 장관한테.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 들어가서 보고하려고 이렇게 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관 보고 들어와서 보고하라는 얘기가 없어. 대통령은 들어와서 보고하라 그러는데 얘기가 전달이 안 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쩐다? 딴 데 가서는 또 이래. 저 같은 사람은이죠.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개총수라든지 뭐 저기 또 이동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지치셨나봐. 힘들어하셔. 추미애 장관이 너무 설쳐. 소통도 안 되고 말이야. 이거 독불 장군이야. 대통령한테 보고도 잘 안 해요. 자, 프로서큐터 파워님 감사합니다. 예. 늘 응원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징계도 대통령 몰래 추미애 혼자 한 거야 이거. 이 책임 물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김모 의원, 국회의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신 게 되게 서운합니다. 저는 사실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다들 서운해 하시죠. 근데 생각보다 추미애 장관 평이 너무 안 좋아요. 당내에서 소통이 너무 안 된대요. 독불 장관이라는 것도 있고요. 윤석열 징계도 대통령 뜻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직접 했어요. 네? 김모 의원. 내가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예. 민 패밀리님, 김정민이 추미애 장관을 엄청 씻고 다니더만요. 아시네요. 예. 저도 들었어요. 예? 추미애 장관 당내에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소통이 안 되고 독불 장군이라고 당내에서 너무 지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자기만 옳은 것도 아니고 개혁을 자기 혼자 하나 윤석열 징계도 좀 이게 그런 방식으로 안 해도 되는데 말이야. 대통령 뜻하고도 달라요. 대통령 뜻하고 다르대. 뭐예요? 그러면서 이게 책임을 좀 물을 수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랬다니까 나한테. 나중에 이제 사실관계 따지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지. 아마 김정민이 하여튼 그 사람은 맨날 그러지. 막상 그렇게 따지면 사실관계 따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근데 내가 언제 그랬냐고 지가 그랬어. 네, 서정님 그리고 JY 양님, 양YJ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 웬만하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들으면서 어찌라서 그때는 보면은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추 장관이 어쩌다가 저렇게 당내에서 이렇게 지지를 못 받았을까? 어떻게 행동하셨길래 저렇게 됐을까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거였던 거예요. 청와대에서는 나중에 제가 이제 확인한 겁니다. 확인하는데 청와대 메시지하고 법무부 메시지하고 당의 메시지가 틀린 거야. 왜 틀리지? 청와대 메시지는 보고를 하라 그러는데 왜 보고를 하러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이게 청와대 메시지예요. 법무부 메시지 보고를 하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 근데 보고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다. 우리로서 정말 답답하다. 우리는 보고하고 이렇게 대통령하고 이렇게 그 교감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자리가 잘 없었다. 근데 당에서는 독부 장군이다. 새 얘기가 다 틀리잖아.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부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됐지? 그러면은 이거 저기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 맞았구나 라고 넘어간다 가보니까 아니야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간질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맞구나. 맞구나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 다 그 당시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낙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라디오인가요? 어디인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총장님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누가 이렇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메이님, 네 감사합니다. 예. 기자들이 이낙연 대표한테 묻습니다.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누가 잘못했느냐. 뭐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윤석열 총장이 잘못했죠. 이게 나와야 정상 아니야? 원래? 근데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총장님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하고 계시는지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의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본질적이고요. 추 장관의 경우에는 스타일이 좀 아쉽다. 그런 말을 좀 듣는 게 아닌가? 뭐예요 이거? 둘 다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일방적으로 윤석열이 잘못했다라고 해도 사실 뉘앙스에 따라 가지고 좀 이상하다? 라고 할 판에 예? 둘 다 잘못했다고? 이건 뭡니까? 사실상 추미애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라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기억 생생하게 나실 겁니다. 이상민 의원, 추미애하고 윤석열을 동반 퇴진시켜야 된다. 대통령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한다. 악취가 진동을 한다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예.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경선관리위원장이에요. 이것만 봐도 요번 경선 이상하다. 느낌 확 오지 않습니까? 요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시에 상황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은 당시만 해도 그 이낙연 당대표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냥 그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면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거야. 방어만 잘해도 1등이야. 그냥 상태 유지만 하면은. 그 경기에서 그냥 그 경기를 그냥 실점만 안 하면 되는 거야. 플레이에서 실점만 안 하면은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현상 유지만 하고 실점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추미애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개혁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싫은 거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 같은 거 얘기해가지고 자꾸 뭐 논란 생기고 이러면은 자기들에서는 실점 위기인 거지.
득점 필요 없어. 득점도 필요 없고, 나는 이 상태 좋으니까 이대로 쭉 하면 돼. 그러니까 제발, 이 시끄럽게 만들지 마. 이게 당시 이낙연 캠프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끄러운 거 자체를 안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 추미애 윤석열 동반만 사퇴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조국도 시끄러워. 짜증나. 그러니까 조국 아니면은 우리는 뭐 경쟁자도 없어지고 우리 지지율 계속 유지되고 좋아.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검찰 개혁을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가 훅 줄어든 거예요. 왜? 그러면서 얘기가 검찰 개혁은 다음에 해도 돼. 지금은 민생이 일단 우선이야. 라는 식이 된 거죠. 그 시점이 언제다? 예. 지금은 민생을 챙겨야 될 때다. 라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작년 말 올해 초예요. 언제? 이낙연이 당대표 되는 그 시점이에요. 딱 그때, 이제 개혁은 잠시 뒤로 물리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한다라고 할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다 뒤로 미루자고 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개혁을 여전히 해야 된다라는 추미애만 튄 거고, 그래서 추미애는 교체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제 당시 상황을 되돌려 보시면 그랬던 겁니다. 즉, 그 상황에서 이 이낙연은 그 상황을 자기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가서 자기 딴에는 건 거야. 어쩌면 이거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중 플레이를 한다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 자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이중 플레이예요. 여하튼, 아까 어떤 분이 신경민 의원 얘기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김만배가 이 기자 단인만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법조 언론인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법조 기자 출신 중에서 이제 좀 나이 많은 선배들, 제 나이 또래죠, 이제는. 제 나이 또래 부장, 국장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나 선임 기자, 대기자 이런 거 논설위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기자 클럽이 있어요. 법조 언론인 클럽이라고 있는데, 그 법조 언론인 클럽에 만들어질 때 간사 역할을 했었어요. 김만배 선배가. 그 형이. 그때 초대 회장은 신모신가 YTN 기자였고, 3대 회장이 이창민인가 머니투데이 상무였어요. 한국일보 출신인데, 김만배가 원래 한국일보 계열의 일간스포츠 편집기자 출신인가 아마 그래요. 그래서 같은 한국일보 계열 출신이다 보니까 이창민 기자가 법조 언론인 클럽을 만들었을 때 회장을 할 때 간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법조 언론인 클럽에 누구도 있다? 신경민 의원도 있어요. 신경민 의원이 부회장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이상가 부회장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앙일보 이가영, 얼마 전에 한번 난리 났었죠. 가짜 수사 났다 사건으로 한번. 그 사람도 거기 있어요. 이상가 부회장인가 뭘로. 자, 그러니까 보세요. 김만배라는 사람은 법조 언론인들, 법조 기자들을 꽉 잡고 있는 거지. 법조 기자단도 잡고 있어. 법조 언론인 클럽도 꽉 잡고 있어. 근데 법조 언론인 클럽이 이게 웃기는 게 뭐냐. 무슨 검찰이나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무슨 위원회 이런 거 만들잖아요. 징계위원회, 개혁위원회, 감찰위원회, 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이런 거 위원회 만들잖아요.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심지어 대법관 추천위원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법무부 장관 추천위원회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이런 거 추천위원회 만드는 거, 인사위원회 만들 때
거기에 꼭 기자 한 명이 들어가는데 그 기자를 누가 추천한다? 예, 법조 언론인 클럽에서 들어가. 막강해요. 그거 힘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에 영향력이 있다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뭐 저기 사업을 하는데 어유 대법관님 이번에 퇴임하셨는데 저희 회사에 고문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제가 고문료는 두둑히 드리겠습니다. 안 가? 안 갈 것 같아? 100% 가지.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관 판사, 전관 검사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줘 안 해줘? 당연히 해주지. 그러면 이 사건이 이재명 사건이야, 김만배 사건이야, 아니면은 이게 법조 적폐들 사건이야. 김만배 사건이자 법조 적폐 사건이죠. 이재명 사건이 아니야.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런 사건을, 이런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을 박살낼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걸 이쪽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습니까? 이거는 이재명을 향해서 떠들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향해서, 니들 여기 얽힌 사람들 누구냐? 니들을 왜 이런데 밝혀라. 곽상도, 너 남 얘기하지 말고 니 처신 똑바로 해라. 너 왜 니네 아들 여기 어떻게 들어갔냐? 너 당시 여기 민정수석 아니었냐? 근데 어떻게 일로 갔냐?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걸 따져야 돼. 근데 왜 갑자기 거기다가 왜 이재명이 들어가냐고. 유인태? 이재명은 억울하겠지만 해명해야 된다. 뭘 해명할 건데 이 사람아? 나 유인태 이 사람은 또라이도 아니고 말이야. 이 사람은 지금 이해찬에 대한 시기 질투만 가득해가지고 아주 그냥. 김종사님, 닥터TV 이렇게 하셨네요. 법조기자 비리와 전관 집단 비리, 그리고 토건업자와 국민의힘 한나라당의 총치적 비리, 기득권 토착 비리. 맞습니다. 예. 김종상 브레인 닥터TV. 예, 법조기자단. 예, 비리단체 맞아요. 법조기자단에 법조기자 비리였어요. 전관 비리였어요. 토건 비리였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의 비리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국민의 힘을 향해가지고, 국민의 국힘당을 향해가지고 니들 밝혀라 라고 해야지. 왜 갑자기 이재명 보고 해명해라 그러는 거야. 유인태 또라이도 아니고 말이야 이 사람은. 에휴, 정말 웃깁니다. 웃겨.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대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같은 당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대권에 눈이 멀었어요. 오로지 자기가 대권을 잡는 것만 있고, 그래서 자기가 대권 잡기인데 방해가 되면 다 적이야. 이재명도 적이고, 추미애도 적이고, 장용진도 적이고, 뭐 열린공감TV 그런 것들 적이고, 이동영도 적이고, 김용민 당연히 적이고, 김어준은 함부로 욕 못하니까 입 다물고 있고, 이런 식이야. 다 적이야. 그래서 대놓고 유튜버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놓고 적대적인 거예요. 적대적. 자, 오늘 자, 여기까지. 이상민, 자,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좋은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세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불안하다 싶은 사람은 추미애 후보를 지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추미애 후보가 결선 투표, 이낙연 빼고 이재명하고 추미애가 1등, 2등 해가지고 결선 투표하면은 아주 재밌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두 사람이 결선 투표하면은 우리 정말 재밌게 결선 투표 보지 않겠습니까? 와, 재밌다 이러면서 우리 결선 투표 한번 더 하자. 좀 연장해가지고 하자.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재명을 지지하고 싶은 분들은 이재명 지지하시고, 아, 이재명 좀 힘들어. 아, 좀 그래. 그럼 추미애 지지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만 안 하면 돼. 그 사람만 노. 아, 나 정말 그 사람 짜증나 죽겠어. 아무리 그렇지만 장용진 보고 일별하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 나 진짜. 옛날에 누가 그런 말 했죠. 민주당만 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낙연만 빼고. 네. 자, 장용진 TV의 기자의 품격.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하면 제가 기자의 품격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저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퀴얼님, 그 다음에 보라해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